다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요즘은 가을이라 그런지 단풍을 보면 좋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이 싱숭생숭하기도 하시죠?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족과 연락이 뜸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활기차게 지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행복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울증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그레이트 시니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을 위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이야기로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주제는 노인 우울증입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정에 오신 어르신들께 차 한 잔 드리듯 천천히 쉬운 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도 드릴 테니 함께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기 쉬운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둘째, 우울증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치매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지금 당장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작은 훈련을 함께 연습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평생 교육이 왜 우울 예방법인지, 어떤 과정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와 상담받는 법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1. 왜 노년에 우울이 잘 올까요? 첫째,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뻐근하면 나가서 걷기도 귀찮아집니다. 식사도 줄고 잠도 뒤척이게 됩니다. 이런 날이 며칠만 이어져도 마음이 아랫목처럼 축 처집니다. 둘째, 오랫동안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일터 동료, 단골 손님, 이웃과의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집에 있으니 대화가 줄고 말수가 적어지면서 마음도 점점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조용하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셋째, 가까운 분들과의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떠나면 마음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 빈자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울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넷째,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동시에 올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가 겹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걱정이 길어지면 잠이 달아나고 식욕도 사라집니다. 이런 이유들이 한꺼번에 오거나 번갈아 오면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나는 어떤 걱정이 제일 큰가요? 몸 걱정인가요? 외로움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하나만 골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름을 붙이면 돌보기도 쉬워집니다. 2. 노인 우울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다고 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마음 이야기보다 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은 몸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대표적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누워서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깹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잘 때도 있습니다. 낮에 자꾸 졸고 밤에는 말똥말똥해집니다. 둘, 입맛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고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손이 잘 안 갑니다. 반대로 자꾸 달거나 짠 음식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셋,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통증과 피로는 계속됩니다. 머리가 무겁다, 속이 더부룩하다,
어깨가 뭉친다 같은 이야기가 잦아집니다. 넷, 힘이 안 납니다. 예전에 금방 하던 집안일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귀찮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다섯,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고 말하려던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인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 때문에 집중이 떨어져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성치매라고도 부릅니다. 우울이 좋아지면 기억도 함께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표정과 말투가 예전과 다릅니다. 웃음이 줄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답이 짧아집니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들이 2주 이상 이어지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을 만났을 뿐입니다.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치매와 어떻게 구분할까요?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일상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병입니다. 돈 계산이 어렵고 길을 잃고 옷을 겹쳐 입고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습니다. 반면 우울로 인한 기억 저하는 집중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도 아유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울 치료를 시작하면 기억과 집중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보건소 상담 창구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마음 돌봄. 이제는 실천 시간입니다. 노인정에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시고 괜찮으면 집에서도 매일 해보십시오. 숨 고르기 연습.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어깨 힘을 빼고 턱 힘도 살짝 풉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치밀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감사 한 줄 적기.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한 줄로 적습니다. 햇볕이 따뜻했다. 국이 맛있었다. 이웃이 문을 잡아줬다. 이런 소소한 일도 좋습니다. 매일 한 줄씩 모이면 마음의 온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루 일정표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 정리하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점심 후 10분 산책, 저녁에 스트레칭 5가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일정표를 적어 문에 붙여둡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햇빛 산책. 오전 중에 15분만이라도 햇빛을 쬐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기분을 올리는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보행이 어렵다면 창가에서 햇빛을 쬐고 발목과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사회적 연결 한 통. 오늘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할지 아침에 정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안부를 묻고 내 안부도 전합니다. 목소리를 나누면 마음의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몸을 살리는 간단 스트레칭. 누워서라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중단하십시오. 목 늘리기.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왼쪽 목이 늘어나는 느낌을 10초, 반대로 10초. 어깨 돌리기. 어깨를 크게 앞에서 뒤로 5번, 뒤에서 앞으로 5번. 발목 펌프. 2발을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뻗기를 10번. 손가락 피아노. 양손 손가락을 탁자 위에서 피아노 치듯 톡톡 두드립니다. 손끝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를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숨이 조금 깊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6. 식사와 수면의 작은 요령.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너무 짜지 않게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깁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미음, 두유,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합니다. 물은 적은 양을 자주 드십시오. 오후 늦게에 진한 커피나 차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길게 자지 마시고 20분 안쪽으로 짧게 하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불빛을 낮추고 미지근한 물로 손발을 씻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7. 약과 병원에 대한 오해 풀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약해서 이런 거다. 약은 무섭다.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약은 세대가 바뀌며 부작용이 줄었고 의사와 상의해 적은 양으로 시작해 천천히 조절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멋대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졌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 치료를 해야 재발이 줄어듭니다. 약을 먹으면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사람의 됨됨이를 바꾸는 약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기운이 떨어진 상태를 정상 범위로 올려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8. 가족과 지인이 도울 수 있는 방법. 가족과 이웃의 역할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5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판단보다 경청입니다. 괜찮다 하지 말고 무엇이 제일 힘든지 들어주십시오. 둘, 몸 관리 지원입니다. 병원 동행, 약 시간 체크, 식사 돕기, 산책 동행 같은 실질적 도움을 주십시오. 셋, 일정 함께 만들기입니다. 요일마다 작은 약속을 잡습니다. 월요일은 시장 보기, 화요일은 동네 도서관, 수요일은 건강체조, 이런 식으로요. 넷, 칭찬은 크게, 지적은 작게입니다. 작은 변화도 바로 칭찬해드리면 의욕이 살아납니다. 5, 안전 점검입니다. 평소와 달리 유서 같은 정리, 소지품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행동, 죽음에 대한 말이 잦아지면 즉시 주변의 도움 창구나 병원과 연결하십시오. 혼자 두지 마시고 곁을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9. 나에게 맞는 평생교육. 왜 우울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평생교육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울은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생깁니다. 이 에너지는 2가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으로 머리를 깨우고 사람과 연결되며 마음을 데우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2가지를 동시에 해줍니다. 첫째, 삶의 질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지식과 취미를 배우면 뇌가 자꾸 깨어납니다. 한 줄 쓰기, 스마트폰 사진 찍기, 가곡 배우기, 건강 요리, 이런 수업들은 배운 그날 바로 기쁨을 줍니다. 성취감이 생기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살아납니다. 수업마다 동료가 생기고 동아리나 소모임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나누니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외로움이 줄고 소속감이 생깁니다. 셋째, 현대사회 적응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키오스크 같은 정보화 교육은 디지털 소외를 줄입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처리하면 자립감이 커집니다. 넷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 배움의 속도, 이전 경력을 고려한 과정이 있습니다. 천천히 배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과정부터 시작할까요? 글자 쓰기와 책 읽기를 돕는 문해, 교육,
생활 스마트폰 기초, 낙상 예방 운동 교실, 사진과 노래 교실, 손뜨개와 공예, 동네 역사 탐방 같은 과정을 추천합니다. 이동이 어려우면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연결만 부탁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듣고 따라하며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시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관심사 2가지를 적고 가까운 평생학습관이나 노인복지관의 시간표를 받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당 한 과정만 잡으십시오.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가야 오래갑니다. 수업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소식을 나누십시오.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작은 줄을 하나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오늘부터 한 달 실천표. 종이에 표를 하나 그려봅시다. 날짜, 운동, 햇빛, 사람 연결, 감사한 줄, 배움, 이렇게 5칸입니다. 매일 체크 표시 하나씩 하십시오. 빈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3칸만 채워도 큰 걸음을 뗀 것입니다. 한 달 뒤 표를 보면 스스로 대견해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울 예방의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연결하고 배우는 것. 약과 상담은 이 기반 위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11.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 다음의 신호가 보이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잠을 거의 못 잔다가 여러 날 이어질 때, 밥을 거의 못 먹고 체력이 빠르게 떨어질 때, 기운이 너무 없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나는 쓸모가 없다 같은 부정적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 죽음이나 자해에 대해 자주 말하거나 관련 정리를 시작할 때, 이 경우에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보건소의 정신건강 상담 창구, 노인복지관의 상담실에 연결해 주십시오. 혼자 가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복용 중인 약, 가지고 있는 병, 최근의 생활 변화를 메모해서 가져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12. 자주 묻는 걱정에 대한 짧은 답. 나는 나약한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중독되나요? 의사와 상의해 적정 기간 복용하고 필요 없으면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운동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과 호흡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이웃과 동네 모임, 복지관, 평생학습관의 도움을 먼저 받으십시오.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13.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노인 우울증은 병이며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작은 실천이 약만큼 중요합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연결될수록 우울은 멀어집니다. 14. 마무리, 함께 말해보는 다짐. 오늘부터 나는 아침 햇빛을 10분 쬐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루에 전화 한 통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감사한 줄을 적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 주에 한 번 배움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우울을 혼자 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잠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 가지씩 꺼내서 해보십시오. 숨을 깊게 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고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의 어둠이 짙어질 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과 손잡고 상담 창구나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따뜻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트 시니어 채널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